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의 구체적인 인력, 예산 등 조직 개편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 11곳 중 8곳의 주가가 1,000원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 때 공모가는 2,000원에서 5,000원대였으나 상장 이후 자금이 빠져나가 동전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만연한 차이나 디스카운트, 실적 부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부실 회계 논란으로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지만 편의대로 공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게 투자자들의 지적입니다. 국내 2차 전지주 주가는 오늘 줄줄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신용평가회사 S&P 글로벌이 국내 2차 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점이 업종 전체에 충격을 줬습니다. 안 그래도 2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신용도 하락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2차 전지주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신용 전망 하향 조정 속에서 실적 부진 그리고 저가를 내세우는 중국 배터리 업계와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힘을 받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단기간에 반등을 주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하루를 좀 보내게 됐습니다. 지수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우리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눈에 띄었던 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또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 전해지면서 또 일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전략을 좀 탄탄하게 잡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체 우리 전문가님이야 유명하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테고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8시 방송에서는 처음 모시니만큼 또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주식 포맨에서는 오후 4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8시로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겼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린 어떤 이 시장에 대한 메시지 또는 섹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도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던 그 시기 속에서 제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명성이 정말 자자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지금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려웠죠. 어려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돌파구가 되어 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시황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악재, 즉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대장주격인 신용 강등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 이 두 가지 이슈가 우리나라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경제 산업 축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산업 축에서 두 가지에서 이제 좀 악재가 났는데 이 악재가 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삼성전자 파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 이제 뭐 강등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두 가지 악재를 갖다가 우리가 장기성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런 이제 이 안 좋았던 오늘 시장의 어떤 쇼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야를 넓게 해서 보시면은 전반적인 위험 자산을 이미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한국 이 코스닥 이 시장 역시도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것도 상승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인 저도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시점에서 이겨냈을 때 향후에 6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우리가 투자적인 수익으로 이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이 코스피에 대해서 차트를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선이 그어놨는데 일단 이 선들은 우리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일단 이 대각선의 이 선부터 볼게요. 이 대각선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특성이 뭐냐면은 위에는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이 하방 쪽은 B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하방 쪽에 있을 때는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이 A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습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 곳을 B라는 구간에서 A 구간까지 굉장히 잘 넘어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왜 돌파를 못했을까? 제가 이 타이틀에다가 뚜렷한 이 주가를 견인시키기 위한 뚜렷한 지금 상승 재료가 부재하다. 미국 쪽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어떤 상승 모멘텀, 상승 재료가 있죠. 그 부분이 이제 AI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HBM 관련된 반도체까지 이제 옮겨오고 있지만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은 지금 없다. 그거를 사실 5월 달에 지금 뭐 저PBR이라든가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상승 재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고 오늘 나왔던 이 마이너스 1.67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신용 강등 요 두 가지 악재가 났는데 이거는 단기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추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색깔 박스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이곳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고 나서 바닥을 잡는 그 순간부터는 증시가 이제 강하게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자, 오늘 아시아 증시 지금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0.9% 그리고 또는 대만 증시도 하락 그리고 또 유일하게 상해 종합주가지수만 플러스 0.01 정도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좀 투자 이 어떤 심리가 악화됐죠. 한국이 이제 전념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도 오늘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숨고르기 장세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나스닥이 밀려도 상승하고 나홀로 상승하고 이런 모습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나홀로 상승장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런 어떤 엔비디아 쪽에서 나홀로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HBM 관련주라든가 뭐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이끄는 어떤 강력한 재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으키고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로 전염이 되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딱 산업적으로 어떤 거대한 어떤 상승 파동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엔비디아발, 이 HBM이 유일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치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동박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어떤 바이오 이런 관련주들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좀 좋지 못할 때 일종의 해지 역할을 하면서 과거의 원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는 지금 치매 관련된 종목, 뭐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그러면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앞에 써놨던 이 제약바이오 쪽이라든가 화장품 이쪽은 우리가 조금 더 강세 지속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은 이따가 이제 저녁에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끝나는지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또 이제 내일이라든가 이번 주 내로 이 내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번 주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선 화장품 관련주로서 아이패밀리SC가 오늘 이제 장중에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아직도 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그 상황이에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한 5, 6% 정도의 어느 정도 낙폭은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차트 패턴으로 캔들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상승 추세 지속형에 속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은 일부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또 일부 종목, 특히 뭐 반도체 IP 쪽이라든가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마감을 했는데 특히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IP 쪽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았고요. 다만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이런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한번 쭉 밀고 가는 그런 흐름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장중에 이런 곳들에서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 이 상승 흐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빗살무늬 이런 모습인데 이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쭉 가면은 이거는 상승이 1대1의 비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도체 쪽 반도체 IP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의 강세 테마에서 반도체 장비 쪽 또 몇 종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이제 굉장히 오늘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해주면서 또 역대 최고가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과거에 이 삼각수렴했던 이 곳을 돌파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오고 있는 어떤 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앞으로 2025년도, 2026년도 실적 증가율이 여전히 성장세인 만큼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영호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료집 슈퍼 캔들을 이제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차트를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 이 캔들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자료집 받으셔서 이 캔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캔들 관련한 공부 관련해서도 또 자료집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장에 보다 자세한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좀 어떤 테마를 집중하고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아까 이제 제가 PPT에다가 좀 써놨지만 자료에다가 써놨지만 화장품이라든가 뭐 몇 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어떤 섹터라든가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역시 지금 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을 좀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우선 오늘의 강세 테마로 반도체 장비 쪽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지금 반도체는요, 움직이고 있는 어떤 원인이 있죠. 이 반도체가 상승했던 이유는 AI인데
그 AI를 촉발시킨 어떤 촉발에 대한 어떤 수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아까 방금 우리가 이 시황에서 잠깐 봤지만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1,000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워트라는 종목인데요. 시총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지금 증시가 그렇게 썩 강하지 못한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거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오늘이 급등이 나왔던 그 시작점부터 과거의 어떤 저점까지 연결을 해봤을 때 바닥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주식에서는 상승5파, 하락3파라고 하는 엘리어트 파동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좌측에서 하락이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총 이 조정이, 주가 조정이 한 3번에서 많게는 한 4번 정도 충분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왔던 요 지점, 9,000원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요 지점은 과거에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자리, 여기 돌파되면은 시세가 쭉 나와버리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잡는 자리가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나왔던 이 상승 파동을 우리가 연속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일회성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오늘 나왔던 이 급등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첫날의 시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봐도 지금 상장 첫날의 어떤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이 저점이 지금 여기죠. 이 지점보다는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러면서 저점을 좀 높이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저점이 높아진 만큼 과연 단 조금이라도 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주식에서 여러분들 차트가 다가 아니에요. 차트는 보조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는 부분인데,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놓으시고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 워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강하게 갔던 어떤 일부 GST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간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연관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 열을 많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열이 발생이 많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낭비 또는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지금 뭐 가뜩이나 전력 쇼티지다 뭐다 해서 난리인데, 그럼에 따라서 지금 이 열을 낮추는 게 굉장히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도 이쪽으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워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을 위해서, 이 전력 효율을 위해서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칠러를 개발하는 이 칠러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웨이퍼라든가 뭐 또 챔버 이런 데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비예요. 이 칠러를 개발하는 이 워트에 대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돌리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칠러 관련주인 이 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가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지금 냉동이라든가 가열하는 거, 뭐 가습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이 뭐 온습도 관련돼서 모든 어떤 제어 시스템을 다 하고 있고, 고객사가 뭐 요구를 하고 나서 30분 이내, 뭐 10분 이내, 그리고 나서 뭐 온도를 이제 낮춰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 시스템을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지금 워트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 포토 공정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고요.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이제 패키징까지 이게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온도 조절,
냉각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시세의 연속성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이저셀이에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신제품인 블랙웰을 양산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앞서 봤던 워트라는 종목하고 어느 정도는 차트가 비슷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오늘 워트랑 다른 점은 워트는 지금 시작점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이 시작점이. 그리고 지금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곳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주가적인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과거 저점보다 지금 최근의 저점이 조금 더 높은 지금 이 레이저셀이 주가 탄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역시 계속해서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좌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자리도 그렇고 최근도 굉장히 무섭게 눌렀어요. 주가를. 그런데 일정 라인은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쪽은 이제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주가가 이제 조금 레벨업을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뭐 증시가 그렇게 한국 증시가 강하지 못하고 또 반도체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파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추세 타고 쭉 간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시기상조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약간이라도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이라도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인데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누구나 이제 좋게 나올 거는 알고 있었어요. 관건은 과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좋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인가? 그게 문제였는데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옮긴 겁니다. 자, 밑에 빨간색을 제가 쳐놨는데 특히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인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특히 엔비디아 사업부 중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뭐 GST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오늘 뭐 일부 어떤 이 데이터 센터 그 칠러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226억 달러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 성장률이 400%가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시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신규 GPU 블랙웰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COWOS에서 칩온, 웨이퍼온, 그리고 서브스트레이트 해가지고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의 표면에 이 메모리라든가 칩을 다 뭐 평면으로 쌓을 수도 증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적층으로 증착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요 공법이 요 공정이 뜨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레이저셀은 이 COWOS라고 하는 이 공정에 최적화된 이 면 레이저를 개발을 했고 과거에 이 부분은 면 레이저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레이저셀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지금 장비 쪽은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라인을 절대 돌파를 하방 쪽으로 안 했죠. 지금 요 자리가 10,000원이라는 자리예요. 여기가 10,000원. 과거에 지금 뭐 이런 자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어떤 분명한 추세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역할을 했던 그 가격대가 지금 10,000원인데 오늘 정확하게 10,000원에서 이게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역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오늘 꽤 큰 한 장중에 한 11%, 11.25%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만 이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어떤 이 주가 범위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변동폭이에요. 과연 이 정도 가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내일 밀린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잡으면서 다시 치고 가면서 단 조금이라도 이런 곳들 주가를 찍어 누르는 곳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쫙 나뉘어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양쪽의 날개가 이렇게 이제 펼쳐진 거죠. 양쪽의 날개가. 그랬을 때 보통
이 10,000원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 시에는 어느 정도 이 라인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습성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보는 목표가는 오늘 끝난 가격이 11,000 지금 570원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이 종목이 움직이는 어떤 습성 그리고 주가 탄력 이런 거를 봤었을 때 1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 보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시초가라든가 그리고 또는 내일 이 종목이 혹시나 움직임이 좋지 않다고 봤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하방을 밀 것인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조영호 전문가와 이런 부분들 반도체 장비 쪽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조영호 전문가와 같이 좀 접점 이루시면서 예, 추적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T인데요. 이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액침 냉각, KN솔도 마찬가지고 액침 냉각. 그래서 관련주 KN솔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특히 칠러 쪽을 지금 제조하는 이 장비사들은 스크러버 쪽도 같이 해요. 이 사업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향후에 똑같은 액침 냉각, 똑같은 칠러 제조사, 칠러 장비 제조사를 여러분들이 놓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택할 수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적으로 보면은 나쁠 게 없죠. 지금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인을 지금 잡고 움직이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방 쪽에서 움직였던 곳에서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이 주가의 어떤 조정도 충분하게 받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액침 냉각, 가뜩이나 데이터 센터 하는 이 와중에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소규모 어떤 강력한 재료로 보여지는 이제 열 어떤 그 조절 그 관련된 어떤 액침 냉각 이런 이슈로 봤었을 때 과연 이 상방적으로 밀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인데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GST는 주의사항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아까 제가 이 칠러라고 하는 이 장비 제조사는 이 스크러버 쪽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사업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 매출 구조가 6대4 정도 돼요. 또는 7대3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칠러, 이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에서 유해가스 나와요. 그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환경 쪽이죠. 그죠? 요거는 칠러 쪽은 말 그대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 데이터 센터는 이쪽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이쪽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칠러 쪽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면은 2022년도 이후부터 2022년도, 2023, 2024 그리고 또는 2025 반도체 쪽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 회사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좋아요. 1분기에 벌써 역대 최대 실적을 썼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봤었을 때 칠러 쪽으로 해서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었을 때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이 회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그렇죠? 뭐 이 종목이 나쁘다 안 간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GST가 좀 답답한 흐름 보였을 때 그 이유는 뭐다? 칠러 쪽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이때가 이제 반도체 역대 최호황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서 침체 일어났죠. 자, 그러면서 이 칠러 쪽 매출이 줄어들어요. 예. 반면에 이제 스크러버 쪽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스크러버 쪽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 내용 해서 오늘 강세 테마로 반도체 장비 쪽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짚어주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서 콕 집어서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시장 대응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식 매매 기본이 될 수 있는 차트 공부, 이 캔들 관련한 자료집도 하단 참고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 공부에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전문가님 주식 잘하는 거야 원체 또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갔을까 궁금하거든요. 직구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시간대를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로 오늘 처음 옮겼는데 지난주 이제 오후 4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해서 이 한화 엔진 강조를 드렸어요. 이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12.78% 수익을 좀 잘 내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선업종도 업황 개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도 2025년도, 2026년도 이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그 증감률이 50% 또는 100%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은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도 중반이죠. 이제 6개월이 남은 이 시점, 그리고 또는 2025년 다가오는 그 어떤 부분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조선업종은 한두 종목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3개년도 영업이익 어떤 전망치를 보시면은 791억에서 이만큼 뛰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이만큼 뛰는,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수주 잔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꽉 차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이미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조선업종은 굉장히 지금 좋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업종 강세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12,000원인데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약세기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점핑하면서 이 라인 돌파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강하게 타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조선업종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좀 주가를 추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5월 16일 날 또 방송에서는 PSK 홀딩스라고 해서 후공정 관련된 또 종목 반도체 쪽 갖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리플로우라든가 그리고 디스컴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HBM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시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굉장히 밴드로 드렸어요. 매수가 밴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해서 잘 해놓으셨으면은 역시 굉장히 단기적으로 10.58%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전히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주가 단이 나뉘는 그런 곳에서 주가 좀 밀리면 단기적으로 이런 곳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을 잡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높아요. 그래서 이전 고점 돌파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7만 원까지 유지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이 HBM 쪽으로 당분간 초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은 장비 제조사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 제조사. 왜냐하면은 장비가 있어야지 어떤 사업을 하겠죠. 그죠? 제품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래는 한 3월 달에 장비를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문 어떤 일정을 앞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장비 업체들은 뜻하지 않게 매출이 우리가 잡아놨던 예상치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장비가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이제 디스컴 해서 이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 장비인데, 이 두 장비가 앞으로 HBM에 있어서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5월 9일 날에는 AP위성 또 10%에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STX 중공업, 조선업종 이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5월 29일이니까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나서 한 달 갖고 있었어요. 한 달.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선업종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 특수선, LPG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고부가 가치, 이 선박수주 이런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 한 달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유를 하셨으면은 한 27에서 28%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고, 제가 이 STX 중공업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리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좀 잘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총 여러분들이 한 뭐 6천억에서 한 8천억 그 정도 수준까지 쭉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셔도 그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주 조금 증시가 좋지 못함에 따라서 밀린다고 할지라도 이런 곳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은 반발 매수세가 나온 거예요. 반발 매수세. 그래서 지금 바닥은 과거에 지금 이 급등이 한번 나와줬던 이곳을 지금 우리가 최하단 바닥, 단기 하단 바닥으로 보면서 이곳은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매수 관심 구간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계속해서 이제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지금 대장주죠. 과거에. 이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유리기판 기대감이 다시 기술적으로, 산업적이 아니라 이 기술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32,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 27,500원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지금 바로 한 4일 정도 4거래일 있다가 22% 급등이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도가 나왔어야 돼요.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쭉 밀려요. 여기 이 퍼센테이지가 12%예요. 지금은 좀 더 밀렸겠죠. 자,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제가 오늘의 직구 종목 리뷰라든가 업데이트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진테크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47% 충분한 상승 구간이 나와줬고, 앞으로 3D 낸드 쪽, 이쪽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HBM에 대한 이 이슈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늘 나왔던 이 돌파 흐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풍산인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리 가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가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풍산은 구리 플러스 방산업종, 화약을 만드는 그런 방산업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충분한 어떤 이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 요거까지 코멘트를 장중에 다시 한번 또는 방송에서 드렸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런 어떤 급락세, 요게 지금 마이너스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조정이에요. 그럼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좀 드렸죠.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중 또는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 잘 메모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실행을 하셨으면 굳이 이런 하락을 여러분들이 견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굉장히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 접점 맞추셔서 제가 만든 자료집 꼭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캔들도 알고 주식에 대해서 내용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거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최근에 있었던 직구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리뷰를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로 우리 전문가님과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단기간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정말 두 눈으로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이 얼마나 종목 분석을 잘하는지, 전략을 어쩜 이렇게 잘 짜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두 자릿수의 상승률 쉽지가 않은데 단기간에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 화제의 종목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앵커님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에요. 예. 아무래도 여자분이시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민감하시죠. 네, 빠삭하죠. 예. 오늘 이제 종목은 AS텍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 이슈라든가 이제 또는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어떤 패션이라든가 또는 나의 어떤 뭐 피부 상태 이런 것들 중요하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냐면은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요. 선크림 UV 차단제라고 하죠. 그 UV 차단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AS텍이에요.
지금 이 증시가 불확실성, 이거는 이제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이 화장품주가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AS텍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지금 이쪽부터 해서 주가를 쫙 하면서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하나, 둘, 3일 동안 이제 굉장히 한 20% 정도 주가 변동이 나왔어요. 지금 차트로만 보면은 상승이 좀 연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S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들어가는 이 원료를 생산을 하는데 이 원료 쪽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 기술을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UVA, 이 자외선 차단제는 UVA가 있고 UVB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UVA, 이 차단을 하는 어떤 그 차단용 이 부분은 이제 국산화 시켰고 양산을 성공했다. 그럼 이건 기술력이죠. 기술력.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 관련해서 글로벌 넘버 1, 2, 이 회사하고 독일 회사, 요 회사를 모두 이제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 매출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 이제 관건이에요. 생산량이 이제 두 배로 이제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AS텍이에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2023년도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그래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UV 차단제에 원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선크림 이 시장이 커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장 막대 그래프만 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랬을 때 이 지금 글로벌 선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국 콜마예요. 한국 콜마의 어떤 선케어 이 제품 관련된 어떤 매출액 이런 거 보면은 이 성장률이 굉장히 큰 거를 볼 수 있죠. 한국 콜마입니다. 한국 콜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들 봤었을 때 AS텍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눈을 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서는 화장품 관련한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여름철을 앞두고 이 자외선 차단한 종목이 과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주가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직구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 직구 종목들의 상승률을 확인을 했잖아요. 네. 오늘의 이 종목도 저희 수익 계좌의 직구로 딱 수익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예. 종목 힌트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반도체 칩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사진이지만 요새 이제 어떤 저작권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 인간,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와 인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기후. 근데 이 기후는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돌려보면은 온도죠. 아까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이 온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가 데이터 센터에 열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야지 전력 소모도 낮아지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화재 위험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잘 되시라고 지금 그림 한번 가져와 봤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에요. 차트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차트가 이쁘다. 이 느낌이 듭니다. 자, 일단 기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둥이 자 1번 기둥, 2번 기둥, 3번 기둥 해가지고 몇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사이에서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기간 조정은 비슷하거나 또는 똑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번 봉, 2번 봉, 3번 봉 요 기둥 사이에
나타났던 이 기간 조정은 굉장히 유사하거나 비슷하죠. 이 소리는 기간 조정은 끝났다. 예, 기간 조정 끝났다. 그리고 나서 나온 오늘의 급등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또는 최근 이 어떤 이 증시의 트렌드를 빠르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회성인가 요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오늘 종목 기간 조정 충분히 거쳤고 이전 저항대를 종가상으로 또 돌파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종목이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종목들 단기적으로 13%, 10% 이상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온도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련된 장비가 칠러 제품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칠러 제품은 스크러버도 같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 매출액 그 차이를 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고객사들 삼성전자라든가 우리가 SK하이닉스 이런 고객사들 지금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자, 생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스크러버, 칠러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 역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산한 거는 어떤가? 이렇게 봤었을 때 28기 작년 기준에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 쪽이 완전 무너졌죠. 근데 반면에 이 칠러 쪽도 조금 한 10%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이 정도 업황 반도체 업황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비했을 때 이 스크러버 쪽은 완전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근데 이 칠러 쪽은 어때요? 10%밖에 굉장히 선방한 거죠. 이거는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율이. 그렇죠? 이거는.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실적 전망이라든가 세부 이거 보시면은 이 칠러 쪽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칠러 쪽. 그리고 역시 지금 보시면은 칠러 쪽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면서 2023년도에 살짝 그거 했다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성장판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방송 종목들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직구 종목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한 주가적인 전략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캔들 관련한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죠.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고요. 특징주로는 AS텍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는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히든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